안녕하세요. 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문가도 해당 분야의 전공자도 아닙니다. 단지 꿈을 매일 꾸는 사람으로 그동안의 꿈에 대한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이해와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꿈에서 운전을 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사고를 당하는 꿈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운전을 할 때 꿈속에서 사고를 당하는 꿈을 자주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의 대부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며 심할 경우는 꿈속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만일 요즘 꿈속에서 브레이크로 인한 사고가 자주 나는 꿈을 꾸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꿈속에서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경우는 보통 꿈속에서 위험한 경우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마치 스폰지처럼 푹신거리거나 브레이크가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발을 아무리 뻗어도 밟을 수가 없는 경우에 이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 꿈속에서 그 사고가 나는 꿈을 가끔 꾸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최근 며칠적으로 반복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꿈을 자주 꾸신다면 오늘부터 잠자리의 방향을 한번 180도 바꾸어 머리와 발의 위치를 바꾸고 벽과 발 사이의 거리를 5cm에서 10cm 정도 유지한 채 약 한 달간 한 3번 정도 꿈을 꿀 때까지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한 달까지 갈 것 없이 약 3번 정도 꾸게 되면 그런 꿈을 꾸게 되면 그 뒤로는 예전에 자던 대로 똑바로 누워 자더라도 꿈속에서 원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잘 작동돼서 사고 나는 꿈은 안 꾸게 됩니다. 이유는 예상하셨다시피 꿈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현실 속에서 발이 벽을 밟으면서 꿈속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되고 사고 나는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한 3번 정도 꾸시고 나서 원래대로 똑바로 누워서 주무셔도 그 다음부터는 그 꿈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대로 그 브레이크들이 작동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평소대로 잠을 자면서 발밑에 무언가를 놓고 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꿈속에서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발에 큰 힘이 전달되게 돼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또 잠을 자는 도중 걷어찰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하실 경우는 같이 잠을 청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아무래도 3번 정도 브레이크를 밟는 꿈을 꾸기 전까지는 같이 같은 방향으로 잠을 청하든지 여건이 안 될 때는 한동안 따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파의 팔걸이와 발과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냥 바닥에서 주무실 때 벽에서 간격을 유지한 채로 따로 잠을 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꿈속에서 운전을 할 때 좌회전, 우회전, 주차까지 모두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운전이 가능한데 유독 후진하는 꿈은 잘 꾸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후진하는 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지 꿈의 편의상 잘 꾸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꿈은 창조적인 게으름뱅이다 라고 한 말과 꿈은 최대한 잠에서 깨어나려 하는 것을 꺼려 한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꿈은 복잡한 상황이 오면 최대한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막힌 길이 나와서 후진해야겠네 하고 생각하면 어느새 길 옆에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생기거나 막다른 길이었던 길이 어느 사거리로 변해 있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로 후진하는 꿈을 꿀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꿈속에서 옛날에 살던 집에 마당에 주차를 할 때
후진해서 주차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기억에 있던 집과 그 당시 골목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기억이 일률적으로 변하면 꿈에서 이상하게 느끼게 돼서 꿈에서 깨어날 수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외의 경우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후진을 할 때 룸미러하고 사이드 미러만 보고 후진을 합니다. 조수석에 팔을 얹거나 뒤를 돌아봐서 후진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습관도 후진을 하는 꿈을 꾸지 않게 되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면서 팔을 뻗거나 목을 돌리려 해도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후진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기왕 사이드 미러가 나왔으니까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꿈속에서 거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왠지 괜히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할 것 같은데 저는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글쎄요, 더 있는데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꿈속에서 거울을 보았다고 인지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2번입니다. 그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꿈속에서 룸밀러와 사이드미러를 보며 후진한 것이고, 이때에도 꿈속에서 후진하는 상황이 내심 불편했는지 조금 있다가는 후진하는 저와 뒤에서 뒤를 봐주는 저로 둘로 나누어 주차를 마무리 지었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꾸었는데 아마도 이 영상을 만들기 전 내용 구성을 할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거울을 본 적이 룸밀러와 사이드미러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에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꿈 내용은 제가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강해서 몸이 많이 그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늘로 올라와서 앉으니 앞에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쳐다봤는데 얼굴과 몸 생각보다 많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찬찬히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좀 싱거우실 수도 있지만 그냥 꿈속에서 거울은 그냥 거울입니다. 물론 다른 공포 영화를 많이 보시거나 거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꿈속에서 두려운 상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거울이나 이에 대한 꿈에 대한 공포스러운 선입견을 갖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울입니다. 그럼 2회에 걸친 꿈에 대해 운전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영상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좋은 꿈 꾸세요.